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독TV입니다. 오늘은 필름이 자주 끊기고 술을 마실 때마다 실수를 하는 음주자들은 과연 어떻게 조절을 하고 또 언제 병원을 가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알코올 사용장애 경도에서 중등도 사이, 옛날 기준으로 하면 남용 환자에 해당되는 환자분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음주자분들은 과연 어떻게 내가 조절을 해야 되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바로 병원을 갈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어느 정도 지켜보고 내 나름대로 조절을 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될 때 또 병원을 갈 텐데, 그럼 그 병원을 가기 전에 스스로 조절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병원을 간다면 어느 시점에 가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처음에는 술을 드시다 보면 당연히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실수라는 게 술 먹으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사회도 아니고요. 실수라는 거, 특히 술을 마시고 하는 실수나 잘못은 절대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술 드시다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신 분은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많고 굉장히 조심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당연하게 보이고 너무나도 경각심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음주로 인한 실수는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저는 음주에 대한 실수를 음주자분이나 환자분께 말씀을 드릴 때 운전에 비유를 합니다. 자, 운전을 하는데 술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환자분들이 오셔서 한 10번 술을 마시면 한 번 정도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9번 정도는 너무 완벽하고 잘 조절을 해요. 그럼 선생님,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본인 스스로 그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운전의 비유를 좀 해볼게요. 10번, 도리어 100번이라고 해봅시다. 100번 운전을 하는데 한 번은 대형 사고를 꼭 쳐요. 그러면 그분은 운전을 해도 되거나 운전을 해도 안전한 분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운전을 안 하기를 최대한 권장하는 분이 될까요? 여러분 답 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아주 사소한 그런 가벼운 어떤 실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문제나 어떤 사고나 어떤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한 번이라도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필름이 끊긴다는 거는 그런 굉장히 큰 사건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필름이 끊겼는데 나는 사고는 안 쳐요, 술버릇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아니란 생각입니다. 그게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필름이 끊기면 당연히 운전하신 분이라면 음주운전을 당연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어떤 폭력 사건,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다치기 쉽죠. 몸을 가누기가 힘들고, 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필름이 끊겨도 정말 저는 잘 찾아가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술 취한지도 몰라요. 본인만의 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본인이 크게 다칠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성적인 추행, 이런 폭행, 이런 것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아지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실수는 술을 드시는 분이라면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그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술을 마시고 분명히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언제부턴가 필름이 끊기고 조절이 안 되고 한 번씩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걸 보면 자세하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쉽게 말해서 알코올에 대해서 우리 몸이 굉장히 적응을 한 겁니다. 좀 나쁜 방향이죠. 이걸 신경적응이라고 하는데, 알코올에 대한 성분이 우리 몸에서, 특히 뇌에서 이 쾌락과 관련된 중추를 자극한다고 해요. 그게 도파민 회로라고 하는데, 어쨌든 알코올이 그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굉장히 많이 분비시키고 굉장히 제흡수를 방해해서 그 짜릿한 느낌을 많이 유지를 시켜주는데, 그 알코올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먹다 보면 우리 몸에서 신경 적응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똑같은 양을 먹어도 이제 그만큼 즐겁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술을 더 마시겠죠.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게 내성이라고도 하죠. 적응을 하고 학습을 하는 과정인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술을 마시는 빈도가 늘어나고 주량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갈수록 술을 마실수록 필름이 끊기고 내 조절을
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봤는데, 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술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량이 2병인 분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주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내가 2병을 마시고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 되는 게 주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정말 필름이 끊기기 직전, 정말 내가 조절의 그 마지노선을 보통 주량으로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술을 드셔야만이 만족감이 있고 그때까지 술을 드시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필름이 끊기고 사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주량이라는 거는 그 경계가 아니라 한참 더 안전한 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2병 드시는 분이 1병 드시면 굉장히 좀 부족할 거예요. 우리가 뭐 배부르게 밥을 먹는 사람이 조금 먹으면 굉장히 부족함과 약간 아쉬움을 느끼듯이. 그런데 2병을 먹어서 만족하는 정도가 나중에는 3병, 4병이 될 거고요. 이 2병이 내가 만족하는 주량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2병이라는 거는 내가 어찌 보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코올에 대해서 내 몸이 신경 적응을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하고 이거를 좀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2병에서 내가 만족스러운 그 조절 이 시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덜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절반 이하를 좀 권장합니다. 그래서 2병에서 내가 주량으로 이해하고 술을 마셨던 패턴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이하로 줄여서, 그게 내가 주량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그러면 1병 마시면 내가 2병만큼의 만족감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신경정에서 조금 벗어나고 술이 좀 조절이 되면 1병 마셔도 2병만큼의 만족감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2병이 내가 주량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먹어야 돼, 이만큼 먹어야 만족감이 있어, 그 이하는 재미가 없어 라고 하시면 이미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걸 이해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제 실수가 반복돼요. 내가 이제 술을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당연히 이제 이 신경 적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자극을 일정 시간 안 하셔야겠죠. 그 자극을 차단시켜야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은 1달 금주를 권장합니다. 1달 동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술 드시지 마세요. 근데 1달 동안 이제 금주를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번 주에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 이번 주에 너무 재밌는 뭔가 약속이나 여행이 있어, 술자리가 있어, 그럼 이것까지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이 방송을 보거나 내가 이걸 알게 된 이 시점부터, 내가 어떤 사고를 친 그 시점부터 1달을 술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달 동안 금주를 잘 유지하셨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술을 조금씩 드셔볼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기존에 2병 먹어야 정말 만족감이 있고 내가 정말 주량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라 절반 정도를 드시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그 절반에서 만족감을 꼭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기도 중요하겠죠. 주기는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일주일에 3번 먹기 시작하면 4번, 5번은 금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량을 마신다. 금주를 1개월 정도 하시고 다시 술을 내가 마실 때는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주량의 절반 정도의 일주일에 2번 이내 정도로 건강한 음주 생활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또 뭔가 이렇게 술자리가 과해지고 술을 많이 먹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그때는 또 금주를 하시는데 이제는 3개월 하십시오.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3개월을 잘 지키면 또 지금처럼 똑같이 내가 주량의 절반, 그리고 그 일주일에 2번 이내로 드시는 걸로 꼭 지키십시오. 이것만 잘 지켜지면 당연히 문제를 안 만드실 텐데, 술을 마시다 보면 이제 자극이 되고 점화가 되고 내가 한 잔 먹었다면 2잔, 3잔 먹는 게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이 주량을 내가 컨트롤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제 필름이 끊기는 그 경계까지 얼마든지 갈 것이고, 그게 넘어가 버리면 또 사건, 사고, 실수가 일어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정말 이제 좀 많이 심각해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3개월 금주를 못 하시거나, 그러면 이때는 1년 금주하십시오.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병원 가기 전 상태입니다. 1년 금주하십시오. 1년 금주. 1년 12개월을 지금 시점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 한 잔도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뭐 어떤 데가 중요한 자리라서, 뭐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정말 회사에서 사장님과 자리가 있어서, 뭐 제사가 있어서 음복을 해야 돼서 전혀 해당 안 됩니다. 무조건 철저하게 1년 동안 금주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1년 정도 금주를 해야 될 상황까지 흘러갔다면 사실 이제는 그 금주를 계속 평생 이어가는 게 좀 적극적으로 권장될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거나 정말 철저하게 적정량으로 음주를 하시거나, 우리 다 해봤잖아. 1개월 금주해서 적정량을 해봤는데 그거 하려다가 결국 또 실패해서 3개월 금주도 해봤고, 3개월 금주해서도 그 이후에 적정량 음주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해서 12개월 금주까지 갔는데,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만약에 절주를 하려면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겠죠. 그게 우리 예전에도 한번 알아본, 미국 그 알코올 중독 협회에서 알아본 그 기준이 있었죠. 일주일에 남자 기준으로 14잔을 넘지 않고 한 번 마실 때 4잔을 넘지 않는 그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12개월을 금주를 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사실상 평생 금주를 하시는 걸 권장하고, 그게 제일 안전하고, 내가 정말 술을 정말 끊지 못하고 정말 마지막 기회로 먹고 싶다 그러면 정말 말씀드린 대로 내 주량의 절반 이하, 그리고 일주일에 무조건 2번 이내로 드시는 거를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된다면 이제 뭐 평생 끊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병원을 가야겠죠. 자, 그리고 위에 나열한 금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개월 금주, 3개월 금주, 12개월 금주, 이게 내가 정말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금주를 하고 싶지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지만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을 먹어야죠. 그 금주는 내가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그걸 참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약물과 좀 심층적인 좀 상담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때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그때 병원을 가시고, 또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남용 환자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금주해야 됩니까? 나는 술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큰 실수, 작은 실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거 아닐 때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금주해야 돼요? 저는 그때 그 순간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치료가 있거나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더 얻고 싶어요. 저는 나머지 날에 제가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 그 음주 상황이나 그 날들에 있어서 계속 금주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사십시오. 지금처럼 계속 실수하시고 더 사건 사고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충분하게 느끼시지 못하셨다면 그때까지 더 느껴보십시오.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하셔야만이 내가 어쨌든 금주라는 게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판단이 드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정리를 하면, 어쨌든 내가 이제 정말 이 알코올 사용장에 있어서 아직까지 심각한 단계까지는 가지 않으셨고, 이제 좀 가벼운 상태나 중간 정도까지 오신 분들이 참 이대로 유지하기에는 정말 절대 안 되고 위험하고 걱정스럽고, 지금 뭐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있으실 거고, 그렇다고 술을 아예 안 먹자니 뭐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술 아직까지 좋고 술이 필요하고 술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애매해서 치료도 지체되고 뭔가 해결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병을 계속 키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한번 실수 한두 번 했다고 당장 뭐 병원 가서 약 먹거나 입원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원래 이제 사건 사고가 있고 실수가 있으면 모든 음주자분들이 한 며칠에서 몇 주 정도는 술을 안 드세요. 정말 철저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거는 근데 내가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건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걱정되고 너무 그 충격이라서 잠깐 그 충격에 의해서, 그 기억에 의해서 잠깐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서 그 충격은 반드시 완화되거든요. 그 기억이 사라지고 소멸되면 똑같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문제라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술을 절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있어서 일단은 내가 신경적응, 알코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적응이 강하게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신경적응을 어느 정도 내가 회복하는 방법은 일정 기간 금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1개월부터 시작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3개월, 그 다음에 안 되면 12개월인데 2단계까지 가는 정도라면 사실상 평생 금주가 권장되며, 사실 2단계 정도 고민을 하실 정도가 되면 스스로보다는 병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도움, 결국에는 금주를 계획하고 하는데 그 금주가 뜻대로 안 될 때, 3개월을 목표했는데 한 1개월 하다가 중간에 이거는 마셔도 될 것 같아서 마셨어요. 그걸 또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럼 3개월 금주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병원에서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는 왜 금주합니까? 저는 다른 날에는 문제 없고 술을 마실 때만 문제가 있는 걸요. 술을 마셔도 매번 마셔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100번 마셔서 한 번, 두 번 문제 있을까 말까인 걸요. 그러면 실수 더 많이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